최근 기업들도 AI 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 역량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AI 관련 전공이 유망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전공 선택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가게 되면 평생 꼬리표를 달고 다닐 전공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세요. AI 시대에 우리 아이는 컴퓨터공학과로 보내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고3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AI 연구자가 바라보는 AI 특이점 시대, 유망한 직업, 그리고 유망한 전공 학과,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에 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AI가 도대체 어떤 직업을 대체할지, 그럼에도 살아남을 직업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의 특성으로는요, 반복적이거나 규칙 기반의 업무, 즉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는 직업을 말하죠. 그에 비해서 즉흥적이거나 주로 감정적 공감과 소통이 중요한 업무는 AI 대체 가능성이 다소 낮습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요, 주로 지시나 방향을 이행하는 업무는 AI가 대부분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나 지시나 방향을 잡아주는 업무는 AI에게도 우리가 지시를 해야 되죠. 바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가 빠르게 대체되느냐? 바로 비싸고 돈 많이 주는 직업부터 대체 시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죠. 지난 2월 미국 시카고에서는요, 아바 테크쇼 2024가 열렸는데요. 미국 변호사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법조계 기술 전시회입니다. 법조계에서 무슨 기술을 전시하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법조계에는 매우 빠르게 디지털 관련된 솔루션들이 안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대체하는 AI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스스로 관련 분야 판례를 찾아서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변호안을 작성해 주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인간 변호사를 쓰지 않고 AI에게 변론을 맡기고 이를 활용해서 실제 법정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요, AI 활용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AI 의사의 경우에는 우선 데이터 다루는 것에 매우 능숙하겠죠. 엑스레이, 병의 진단과 수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미 인간보다 정확히 해내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한 연구팀에서는요, AI의 진단 능력으로 유방암 위험을 예측했더니 기존에 쓰던 방법보다 30% 이상 유방암 진단 정확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미국 의과대학 협회 예측에 따르면은 2034년까지 미국에서는 외과 의사가 약 3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수술용 AI 로봇이 등장하면서 복잡한 수술, 정교한 수술, 숙련된 수술이 가능한 로봇 의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알려드릴게요. AI 관련된 전공이 뭐가 있을까?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컴퓨터 과학과가 있죠. 프로그래밍,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설계 등을 공부하고요. 요즘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공학과 등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데이터는 AI에 열려죠.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주로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전자공학도 AI와 관련이 크죠. 반도체 설계라든지 컴퓨터 회로 구조 등 주로 하드웨어적인 접근에 전자공학이 필요하고요. 로봇공학도 매우 AI 분야가 빠르게 접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면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겠지만은 언어학과도 AI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언어학의 다양한 이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계학, 수학도 여전히 중요한데요.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은 주로 통계학이나 수학에서 출발하는 것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철학, 심리학도 AI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향후 AI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역할, 사회 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철학과 심리학과에서 열심히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전공을 선택하면 되느냐? 사실 제 결론은요, 세상을 주도할 분야들은 맞지만 반드시 AI 관련 전공이 유망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MIT의 사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MIT는 전 세계 대학 최초로 AI를 필수 교양 학문으로 선택했습니다. MIT는 전체 1조 원을 투자해서요, AI 컬리지를 만들었고요. 이공계 전공자는 물론이고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에게도 인공지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학을 공부한 학생이다. 그러면 AI와 사회학을 융합시켜 연구하는 것이죠. 당시 MIT 라파엘 리프 총장은요,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모든 학생을 이중 언어자로 키우겠다. 바로 AI를 하나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최근 우리 사회는 모든 삶에, 모든 사회 곳곳에 AI가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AI는 모든 다른 영역과 융합하는 지점에서 이 세상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바로 우리는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공 선택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흥미있는 분야를 선택하자. 둘째는 흥미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재능이 있는 분야여야 되겠죠. 자, 만약에 내 재능을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많죠. 초중고 시절에 좋아했던 과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라면은 관심 있는 사회 분야 주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뭔가 즐겁고 주도했었던 그때의 대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제가 아마 전공 과목과도 연결 지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AI와의 협업 능력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분야가 예외 없이 AI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직업이나 분야만 보고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다가는 그 일 자체가 완전히 변하거나 AI에게 대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타이핑이 좋아서 타이피스트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인쇄소 경영자가 되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버스가 자동문으로 바뀌면서 문 열어주는 승무원들이 사라지기도 했죠. 2010년대까지 AI는 암기 능력, 이해 능력 정도에서 인간을 앞서기 시작했죠. 현재 2024년에는 AI가 창의력까지 갖추기 시작했죠.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챗GPT가 소설을 쓰고요. 그림을 그리죠. 우리는 충분히 AI의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사회에서는 AI가 내 전공 분야에 어디까지 파고들지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분야에서 AI와 협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AI 그림 툴을 써봐야죠.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AI 소설 툴을 한번 써봐야죠. 내 역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최근 기업들도 AI 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 역량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리스킬링이라는 것은 내가 일하던 분야에 인간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다른 분야로 내 역량을 확장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AI로 인해서 데이터 분석 업무, 자료 해석 업무, 디자인 업무 등 많은 업무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이 분야를 일하던 실무자들은 새로운 역량들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업스킬링이라는 것은요, 현재의 업무 내에서 역량을 더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AI 툴을 활용하여 업무 속도나 그 깊이를 더하는 것이 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몇 년간은 AI로 인해 대혼란의 시기가 펼쳐질 것이다. 자, 이렇게 전공 선택을 잘 했다면 이제는 전공과 함께 갖춰가야 될 중요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요즘 10대들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렇다 보니 현실 경험은 부족하고 남들이 사는 얘기는 너무 잘 알아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자, 그런데 사회는 실전입니다. 결국 내가 해내야 하고 내가 부딪혀봐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작은 무언가를 기획하고 시도하고 완성까지 해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가족 여행을 주도해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특징과 기호를 분석하고요.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다녀와서 칭찬받고 부족한 점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전 경험입니다. 둘째, 여러분들은 AI 조작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만 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범람하죠. 그냥 마냥 즐기다 보면은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누른 것인지 이런 고민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AI 전원 버튼을 꺼놓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관계 설정 역량입니다. 10대들은 대면 소통 능력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다른 인간과 무엇을 어떻게 소통할까? 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어울리고 소통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셨나요?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매몰되기보다는 시대 변화의 빠른 흐름을 인정하고 AI와의 융합 가능성, AI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전공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